존 레논,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히스 레저,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모두 세계적인 탑스타라는 사실, 그리고 한 번씩 파파라치와 마찰을 겪은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죠. 우리가 밈으로 자주 소비하는 영화 해리포터의 주인공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사진이나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나오는 니콜 키드먼의 사진도 모두 파파라치가 포착한 사진인데요. 하루 종일 일거수일투족을 그야말로 감시당하고 있는 정도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궁금증, 유명인의 사생활을 캐는 파파라치, 대체 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문제는 없는 걸까요?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찍어 돈을 받고 파는 사진사를 말하는데요. 파파라치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60년 이탈리아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라돌체 비타부터라고 해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 파파라초는 유명인사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신문사에 팔아넘기는 프리랜서 사진사인데요. 스캔들을 노리고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돈을 버는 질 나쁜 사진사들의 일상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때문에 이 영화가 등장한 이후 스타들의 사생활을 촬영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사진사들을 파파라치라고 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파라치들은 하루 종일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는데요. 1963년 영화 클레오파트라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 이들은 최고의 유명 배우였던 데다가 각자 배우자가 있는데도 열애설이 났죠. 이들의 사진을 한 장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파파라치들은 촬영 현장에까지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파파라치로부터 자녀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10명 이상의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파파라치들의 집중 마크가 24시간 밀착 파파라치의 시초격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파파라치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영국의 왕세자비인 다이애나 스펜서가 파파라치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은 이미 너무나 유명한 일화죠. 또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이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히스 레저 등도 모두 파파라치들에 의해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휘트니 휴스턴의 경우 사망한 이후 모습이 유출된 적도 있다고 하니 파파라치들의 경쟁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는지 짐작되죠. 이렇듯 큰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파파라치가 아직도 활발히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죠. 파파라치가 온종일 유명인을 쫓아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 사진을 가십거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언론사 등에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는 천여 명의 사진사를 고용하고 또 수백 명의 유료 정보원을 보유하고 있는 파파라치 전문 업체가 등장하기도 하며 파파라치도 하나의 산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여러 나라의 사례와 같이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거나 하나의 직업처럼 활동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데요. 대신 일부 언론사에서 파파라치가 잘 사용하는 방식을 활용해 연예인들 간의 만남이나 사생활에 대해 특종이나 단독 보도를 하고 있죠. 디스패치와 같은 인터넷 연예 전문 매체에서 유명인사의 사생활을 밀착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파파라치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파라치나 파파라치 저널리즘을 이용해 보도한 기사, 초상권 침해 같은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초상권과 사생활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기준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개념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기준을 인물에 맞추기 때문에 일반인을 동의 없이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고 있고요. 또한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촬영된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도하거나 공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죠. 미국은 프라이버시를 규정할 때 공간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플레인뷰라는 면책 사유 때문인데요. 공개된 장소나 동의를 받은 사적 장소에서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자유로이 보도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파파라치가 촬영 과정에서 난폭 운전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유명인을 자유롭게 촬영하고 이를 판매해 상업적인 이득을 취해도 문제 삼기 힘들다고 합니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초상권과 사생활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우리나라와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기준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바라보는 미국. 어느 나라 방식이 옳다 그르다 단정 지을 순 없겠죠. 전문가들은 상황에 맞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공적 관심사를 다루는 주제라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고 그게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 등을 좁게 보는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파라치의 활동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 또는 하루 한 팩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